Q&A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하셨던 질문 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질문들을 이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질문이 경험을 쌓고 창업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물론 좋은 얘기죠. 50대 초반이라도 노인 관련 기관에서 취업이 가능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능합니다. 물론 60대 초반이시더라도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붙겠죠. 그 시설, 내가 취업하고자 하는 그 시설의 시설장이 결제를 해줘야 취업이 가능하다는 거. 예. 그런데 우리나라 노동법은 취업에 나이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사회복지 기관 등지에서 노인 관련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죠.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업무는 점점 많아질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취업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도전하십시오. 다음 질문인데요. 데이케어 센터의 창업 초기 자금은 얼마나 필요한가요? 라고 좀 민감한 질문을 좀 주셨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우리함께 주간보호센터 북대구점의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죠. 사진 여러 장을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북대구점을 설립할 때 들었던 초기 투자 비용입니다. 시원하게 좀 금액을 다 보여드릴게요. 총 견적 금액은 2억 6,5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인테리어 비용이 1억 9,500만 원, 약 2억 원 정도가 들었죠. 거의 대다수가 요 금액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북대구점은 약 140평 규모이고요. 어르신들을 최대 49명까지 모실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물론 인테리어 비용이나 다른 냉난방, 에어컨, 그리고 가구 구매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학연, 지연, 혈연 중에 인테리어 사업을 하시거나 그 외에 다른 사업들을 하시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요 자본을 조금은 줄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연, 지연, 혈연 이렇게 중요합니다. 놓으시면 안 되고요. 질문을 주신 선생님의 지역이 어디시고 그리고 주변 상권이 어떻고 건물의 컨디션이 어떠하며 건물 소유 여부가 어떠하신지에 대해서 그 모든 조건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금액은 상이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가 듭니다 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가 직접 그 시설을 가서 보고 정확하게 견적을 내보고 확인을 해보지 않는 이상은 시원한 답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MBC 아카데미를 통해서 저희에게 따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방문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정확한 금액 한번 해볼게요. 다시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설을 해도 늦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늦은 겁니다. 늦었을까 고민할 때도 그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고 합니다. 지금 놓치면 정말 늦습니다. 뻔한 얘기죠. TV 예능에서 김모 개그맨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기를 불판에 굽고 있으면서 이게 익었을까? 안 익었을까? 지금 먹어도 될까?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이 먹어야 될 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민이 많으면 늦습니다. 생각은 많이 하시고 고민은 짧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경력이 없어도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 함께 대다수 지점들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창업을 하셨고 운영은 페이센터장에게 맡기고 계신 경우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센터장이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함께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네, 가능합니다. 대신 수급자 어르신이 8명까지는 센터장이 센터장 업무와 사회복지사 업무를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어르신을 케어할 때는
사회복지사를 따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경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당부의 말씀 한 가지만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 등을 보면 요양시설 창업에 대한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자신이 현재 노인 요양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서도 자신의 소속과 이름도 밝히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고, 심지어는 가면이나 복면을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영상을 업로드해 놓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저분들의 말이 거짓말이다, 틀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의 말씀들도 어느 정도는 맞는데, 문제는 어르신들을 너무 돈으로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는 수익을 내야 합니다. 사업이니까 당연한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람을 너무 돈으로만 보지 말아 주시고 사업을 시작을 해보시고 사업을 시작을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너무 돈으로만 보게 되시면 그 사업은 곧 망하게 됩니다. 국가가 망하기 전까지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놓고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부모를 돈으로만 계산하는 시설에 내 부모를 맡기려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어르신을 모실 수 없고 어르신이 오지 않는 시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망하게 되는 것이죠.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그 정보를 모으시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정보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지 추려보셔야 합니다. 이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요. 이런 능력을 어떻게 키우시냐면, 듣지만 마시고 많이 찾아가 보시고 많이 경험해 보시고 많이 직접 눈으로 보시고, 누가 이렇게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라는 카더라 통신 너무 믿지 마시고요. 듣지 마시고 보시고 느끼고, 그리고 경험해 보신 경험들을 가지고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 도전하는 데 실패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창업 전략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은 우리 함께 요양원 요양원장 윤진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